여러분, 삼중 한파에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단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서민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1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 고통 지수는요, 체감 실업률 플러스 생활물가 상승률의 합인데요, 그만큼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 지금 내후 외환의 위기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삼중 한파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삼중 한파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물가 폭등 장난 아닙니다. 미국은 12월 달에, 작년 12월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7%까지 급등했어요. 지금 2021년 5월에 5%를 넘어서더니 거의 말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거의 지금 7개월째, 8개월째인가요? 7개월째인가요? 7개월째 계속 5%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물가가 완전 폭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미국의 물가가 폭등하면요, 대한민국의 물가 당연히 폭등합니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소비자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지난 11월에 3.8% 올라가던 것이 12월에는 3.7%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집값, 거주비에 대한 게 저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460개 품목 중에 말입니다, 집값에 대한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포함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미국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이게 평균이 7%잖아요. 평균이, 그죠? 예, 지금 평균이 3.7%, 3.8%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밥상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파라도 물가가 폭등해서 오는 한파는 그만큼 더 춥다는 뜻이에요. 벌이가 좋으면 좋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소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물가까지 계속 폭등하니까 서민 고통지수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물가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입 물가가 2021년에 이거는 뭐 역대 최고치입니다. 17.6%가 올라갔어요. 17.6%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이나 2016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2015년에는 수입 물가가 폭락했다고 했을 때인데 마이너스 15.3%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마이너스 8.7%가 떨어졌지만 2021년 작년에는 17.6%가 올랐으니 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니까요. 지금 현재 에너지 값도 그렇죠. 광물 값도 그렇죠. 곡물 값도 그렇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 값은요, 특히 지금 겨울철이라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이게 뭐 78불을 넘어서서 100불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불 간다고. 100달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천연가스는 오를 만큼 지금 올랐습니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또 예상이 돼요. 여기에다가 금속 물값은 안 올랐습니까? 코발트니 철광석이니 니켈이니 텅스텐이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물값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밀 가격, 콩 가격, 예, 이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지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오르면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이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점점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금리예요. 금리.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뀌면서 말입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월 1,200억 달러씩 하고 있던 것을 이거 다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월 150억 달러씩 줄이다가 올해 들어서서는요, 월 300억 달러까지 줄여서 3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요. 여기다가 양적 긴축이라고,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겠대요. 부동산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미국의 통화정책은, 예, 시시때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금리는 지금 계속 오르거든요. 시장금리는. 시장금리가 오르면요, 서민들은요, 지금까지 경제가 어려워서 빚내서, 예, 빚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빚내서 빚을 막고 있고, 빚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빚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빚이, 예,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여기에 대한 충격 또 한파로 다가올 겁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좋은데 일자리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이자 폭탄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일자리도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청년 체감 실업률로만 제가 판단을 해봐도 2021년 전체가요 23.1%입니다. 2020년 25.1%보다 낮아졌다고 하지만 정부가 세금 뿌려서 세금 일자리를 만든 결과일 뿐이에요. 이게 민간에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요. 30, 40대 경제 허리에 대한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기업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게 퇴직, 명예퇴직을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해고도 하고요. 그러니 일자리까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삼중한파라고 이야기하죠. 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여기에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삼중한파가 그야말로, 예, 우리의 가슴을 아주 세차게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한파가 말입니다. 치고 있을 때 내가 패딩이라도 좋은 걸 입고 있으면 한파가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패딩까지도 못 산다고 하면요, 한파를 그냥 정면으로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경제에서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삼중한파, 지금 현재 이 삼중한파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예,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국민의 고통 위주로 지금 정책을 펴야 되는데 모든 것은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어서 서민의 고통, 국민의 고통은 일단 못 본 척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어느 것보다 말입니다. 삼중 한파, 세 가지 한파는요, 우리가 비켜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경제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으로 이 삼중 한파가 작용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경제를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씩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이게 피할 수 없는 삼중 한파에 서러움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진짜 두렵기만 합니다.